최근에 갤럭시로 넘어간다면서요? 그냥 삼성페이도 쳐놨고 통화녹음도 쳐놨고 근데 진짜 삼성 갤러리 이건 못 참겠다. 순모의 그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삼성 갤러리 진짜 좋아졌네요. 12년 동안 아이폰만 쓴 아이폰 외길 인생 저희 직원이 이 내용 알고 나서 갤럭시로 갈아탈 정도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왜 이렇게 안 알려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슷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전엔 별도 앱을 설치해야 쓸 수 있었던 기능들이 이제 삼성 갤러리에 다 통합돼서 쓸 수 있게 됐고, 구조적으로 사진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량이나 화질 걱정 없이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확인한 삼성 갤러리 내용 공유 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가장 먼저 삼성 갤러리의 아주 기본적이면서 편리한 기능들 설명부터 드릴게요.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사진을 한 폴더에다가 다 몰아넣는 게 아니라 폴더별로, 앨범별로 좀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앨범별로 정리하다 보면 결국엔 현타가 오실 겁니다. 앨범의 개수가 많아지면 결국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 갤러리는 앨범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룹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룹을 만드는 방법은 앨범을 이렇게 여러 개 누르면 왼쪽 아래에 그룹 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누르면 되고요. 만들어진 그룹도 길게 누르면 왼쪽 아래에 그룹 해제가 있어서 요거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룹 안에 그룹도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 보이는 이 대표 이미지도 이렇게 대표 이미지 변경을 눌러가지고 밖에 보이는 이미지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다 합쳐보니까 4만 개가 넘고요. 용량으로는 500GB가 넘어요. 근데 그때 찍은 사진하고 영상들이요, 지금 스마트폰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용량을 얼마나 큰 걸 써야 되나? 그럼 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클라우드 동기화해서 쓰는가 보다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비행기 탑승 모드로 해도요, 지금 사진들이 다 바로바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 기능 때문에 그 12년차 앱등이가 여기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온 건데 요거 한번 제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얼마 전부터 갤럭시에서는 사진을 저장할 때 삼성 클라우드가 아니라 원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원드라이브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원드라이브는 국내에서 쓸 수 있는 큰 클라우드 중에서 가장 속도가 느리고 답답하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갤러리 설정에서 원드라이브 동기화하는 설정 이거 켜놓으면 동기화하는 속도 느려가지고 속 터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삼성 갤러리에 꽤나 기가 막힌 기능을 넣어줬어요. 바로 원드라이브에 올려놓은 파일을 스마트폰에서 끊김없이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정말 고효율로 파일을 압축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기능을 넣어줬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꽤나 고화질로 되게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건 원본 사진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거든요. 용량이 되게 커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떼거지로 있는데 전부 다 사진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끊김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삼성 갤러리에서 원드라이브에 올린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원드라이브에 있는 원본 사진을 압축해가지고 스마트폰 안에 저장해놨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저장하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약 65GB 정도 되는 용량의 파일을 원드라이브에 올려가지고 스마트폰하고 동기화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용량 차지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원드라이브 저장 경로는 사진, 삼성 갤러리 내부에 저장하시면 스마트폰하고 자동으로 동기화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용량이 바로 기타 부분이에요. 이게 15.1GB 정도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65GB 파일을 올리고 나서 스마트폰에서 동기화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다른 건 거의 다 그대로인데 기타 부분의 용량이 15.9GB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드라이브에 65GB의 파일을 올렸을 때 약 0.8GB 정도, 즉 용량으로 따졌을 때 원래 용량의 100분의 1이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압축해가지고 저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용량이 약 500GB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마트폰에 저장될 때 한 5GB에서 6GB 정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투자하게 되면 그 많은 사진들을 스마트폰에서 끊김없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진을 보다가 조금 더 선명한 원본 사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누른 다음에 바로 다운로드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면서 원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운로드 됐으니까 훨씬 더 고화질로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냥 보면은 압축된 사진도 원본 못지않게 선명해 보이긴 하는데 최대한 확대해 보면 차이가 나긴 나요. 근데 이렇게까지 확대하지 않으면은 압축된 사진도 충분히 고화질이라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원드라이브도 결국 매달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원드라이브도 사실 원래 매달 돈을 내야 되는 서비스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용량 대비 가격이요, 다른 클라우드에 비해서 진짜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저처럼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을 쓰기 위해 오피스 365를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원드라이브 1TB 용량이 그냥 덤처럼 느껴지기도 할 테고,
더욱이 원드라이브 패밀리 요금을 쓰시면 6명이서 요금을 나눠낼 경우에 한 달에 한 명당 1,600원 정도만 내면 각각 1TB 용량의 MS 오피스까지 쓸 수 있어서 가성비가 진짜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다? 그러면 이것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오피스 쓰시고 공짜로 1000기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많이 찍어서 용량이 부족한데 원드라이브 용량이 남아 돌았던 저희 직원이 삼성 갤러리 클라우드 동기화 기능을 한번 보니까 그 어떤 갤럭시 기능보다 이게 좋아 보여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딩한 시간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사진들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원드라이브에 올려져 있는 걸 스마트폰에서 동기화되는 걸 보여드리긴 했는데 반대로 스마트폰에 있는 걸 원드라이브에 동기화시킨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용량을 아끼기 위해서 원본 사진을 원드라이브에 올리고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휴대전화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기능도 당연히 지원을 해요. 그렇게 해도 언제든지 갤러리에서 꽤 고화질로 사진을 볼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갤럭시 탭 쓰시면 갤럭시 탭에서도 동기화 기능을 켜놓잖아요. 스마트폰하고 탭하고 윈도우에 있는 원드라이브하고 전부 다 갤러리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데이터가 동기화가 된 다음에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이렇게 삭제하게 되면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은 갤러리의 휴지통으로 넘어가고요. 동기화된 원드라이브에서는 원드라이브 휴지통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스마트폰의 휴지통을 비워도 원드라이브 휴지통에 데이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은 비우기를 하지 않아도 휴지통에 들어가면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요. 원드라이브는 93일 이후에 자동 삭제가 되니까 파일 관리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 동기화에 대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동기화 말고도요, 갤러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일단 기본 인터페이스부터 조금 더 찬찬히 설명드리고 되게 재밌는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갤러리 사진의 썸네일도요,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확대하고 축소 이런 걸 지원하고요. 왼쪽에 있는 이 바가 보기 싫으신 분들은 옆으로 이렇게 밀기만 하면 바를 숨겨서 사진을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다시 옆으로 당기게 되면 이렇게 바를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이 좀 많아지면 좀 날짜별로 묶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 기능 지원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정렬을 누르면 날짜별로 묶음 이 기능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날짜별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걸 조금 더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월별로 이렇게도 묶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하나를 길게 누른 다음에 옆으로 끌면은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날짜별로 정렬을 하게 되면 그 날짜를 이렇게 누르면 그 날짜 사진 전체를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동기화를 포함한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해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신기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I 지우개 기능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놀러 갔을 때 배경에 보이는 사람들을 지우려면 이렇게 AI 지우개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개체를 지우기를 누르면 감쪽같이 이렇게 지워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깔끔하죠? 근데 최근에는요, 이 AI 지우개 기능이 더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림자를 지워주거나 빛반사를 지워주는 기능도 생겼어요. 여기에 실험실에 들어가면요, 여기 그림자 지우기하고 빛반사 지우기를 체크하면요, 이런 사진에서 그림자를 이렇게 지워주기도 하고 이런 사진의 빛반사를 이렇게 지워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노트북 사진을 찍었는데 노트북 화면에 빛반사가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AI 지우개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빛반사 지우기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화면을 인식해 가지고 빛반사를 이렇게 지워줍니다. 진짜 깔끔하게 잘 지워졌는데 확대해 보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동만으로 이렇게 많이 바꿔줍니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리고 어떤 사진은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안 지워지는 사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요, 수동으로 이렇게 조금 더 터치를 해가지고 추가로 더 지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워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물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지우는 기능도요, 이렇게 AI 지우개에 들어가가지고 그림자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이는 스마트폰 찍은 그림자 있죠, 이걸 이렇게 지워줘요. 야외에서 찍은 넓은 그림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주고요. 부분적으로 빛이 들어온 사진은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 하나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요, 지금 이 사진을 인식해가지고 12초짜리 타임랩스로 바꾸는데 보시면 시간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낮과 밤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졌다가 이제 밝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저장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제가 원하는 부분을 정지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사진으로 따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모든 사진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꽤나 까다롭긴 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아이콘이 없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하늘이 적어도 50% 이상은 들어가야 아이콘이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이콘이 없어요.
그리고 지원을 하는 사진도요, 사진 찍자마자 갤러리에서 확인하면 안 되고요. 한 AI로 그 사진을 분석하는데 짧게는 한 3, 4시간, 길게는 조금 더 있어야지 나중에 갤러리에 사진을 딱 봤을 때 그 아이콘이 떠 있더라고요. 와, 이거 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밤낮을 색감 위주로 이렇게 바꾼다며 나중에는 밤 됐을 때 없는 달도 막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동기화 기능 다음으로 진짜 많이 놀란 기술이 있는데 바로 이제 별도 앱 없이 순정 갤러리에서요, 사진과 동영상을 알아서 편집해가지고 동영상 작품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영상의 소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서 만들기를 누르면요,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고 영화가 있는데, 영화는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원하는 만큼 띄워놓고 이렇게 전환되는, 그리고 전환하면 효과를 설정하거나 각각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조정하거나, 그리고 자막이나 배경음악 정도 넣는 요 정도 기능이라면요, 여기 만들기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들면요, 사진하고 동영상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배경음악이나 테마를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중간에 편집을 눌러가지고 중간에 원하는 사진들을 추가해가지고 수정도 가능해요. 다양한 배경음악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배경음악을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배경음악이 많거든요. 이런 거 선택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영상 만들기 기능은 최대 소스를 60개까지 선택해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걸 지원하는데, 원래 이렇게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배경음악까지 넣어주고 자막 만들어주는 이런 효과, 이거 원래 별도의 유료 앱 받아서 사용하거나 무료 앱 같은 경우에는 막 워터마크 찍히고 이랬는데, 이게 순정 앱에서 된다는 게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색 기능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인물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사람별로 사진을 검색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검색에 들어가시면 사람별로 이렇게 나오게도 소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외를 포함한 위치별로 나오게도 할 수가 있고, 동영상만 보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 누르면 동영상만 보이고요, 셀카만 보고 싶은 분들은 셀피 누르시면 되고,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사진만 보고 싶으면 또 요거 누르면 인물 사진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아직까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문서도 이렇게 종류별로 볼 수 있고, 대상 풍경을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여기 식물이 어딨지? 이거. 그리고 검색에 꽤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정확도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발열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지금 이게 이렇게 검색이 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검색이 된 거냐면 여기 발열이란 글자를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낸 겁니다. 요 텍스트 검색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만 더 다듬어져 가지고 그림에서 따오는 게 되게 잘 되면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보는 사진이 있으면 여기 하트 눌러가지고 여기에 즐겨찾기를 눌러서 하트 눌러놓은 것만 모아서 볼 수 있고요, 이 하트 말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태그 같은 거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한 칸만 위로 올리면 샵 태그 추가가 있거든요. 직접 태그를 입력해서 저장을 하시면 여기 검색을 눌렀을 때 위쪽에 이렇게 태그가 있어가지고 태그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추천에 들어가잖아요. 밑에 중복된 사진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원본 이미지만 남기고 중복된 이미지를 삭제해서 용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와, 원래 이렇게 중복 사진 삭제하는 거 별도의 앱 받아서 할 수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사진 편집 조금 더 있는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갤러리 앱에서 사진 메뉴를 누르고 사진 리마스터를 누르면요, 알아서 얘가 사진을 분석해가지고 괜찮은 색감으로 바꿔주는 그런 자동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원본이고 요렇게 되면 조금 더 싱그러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진을 찍었을 때 인물 모드로 찍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인물 사진 효과를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진 배경이 지금 다 보이는 그냥 일반 사진 모드예요. 머리가 되게 크네. 메뉴를 누른 다음에 인물 사진 효과 추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인물을 인식해가지고 배경을 이렇게 날려주는 거를 사진 찍고 나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면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사진을 예술적으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정도를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재밌는 거는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사람만 원래대로 하거나 아니면 사람만 이렇게 바꾸거나 둘 다 바꾸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되게 정도가 너무 심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정도를 조절해가지고 적당히 슬라이드를 조절하면 되니까 되게 예술적인 느낌 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를 흑백 사진으로 만들고 원하는 부분에 색만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 색칠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부분만 자동으로 이렇게 경계를 구분해서 따로 잘라주는 이런 눕기를 딴다 그러죠. 이런 기능도 삼성 갤러리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사진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 수 있는 콜라주 기능, 이것도 배치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가지고 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삼성 갤러리가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 보는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와 진짜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제는 삼성 갤러리만으로도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 정도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에겐 어떤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이나 앞으로 영상 만들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